두 번째, 조희연 팀장님의 출소자의 취업 성공을 위한 상담 키워드 분석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희연 팀장입니다. 어떻게 화면이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정부와 진흥원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공유를 해서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이 모든 연구가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상담 키워드를 분석하면서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앞선 이수정 연구원님도 이렇게 주거 지원 관련해서 상담 키워드를 분석을 했고, 지금까지 분석했던 게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분석되었습니다. 수칙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출소자의 취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담 키워드를 한번 분석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연구원님이나 교수님보다는 훨씬 디테일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공단의 직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연기를 해서 했습니다. 한편 하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수정 연구원님이 많이 진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넘어가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목적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를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거쳐가는 출소자들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출소자 중심으로 연구 사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라는 중심으로 해서 봤고, 그 중에서 취업 지원 대상자들을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라고 중심을 해서 봤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과제 중심 모델과 인파워먼트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출소자들의 취업을 위하여 단기간 사회복지 개인 모델로 과제 중심 모델과 인파워먼트 모델을 설정했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원들은 출소자들이 특정 문제, 특히 취업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과제를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계약을 맺고, 출소자가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설정하며 그들이 발견했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단의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출소자들의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파워먼트 모델은 이용자 중심 모델로 이전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공급과와 차별화를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 모델이 더욱 중시되는 만큼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개입되는 방안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제 중심 모델과 인파워먼트 모델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는 출소자들이 주요하게 인식하는 단어들의 차이, 단어들의 차이가 나는 것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는 그들의 배경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이들의 욕구를 보호 단계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취업 성공자와 중도 탈락자의 욕구를 비교함으로써 중도 탈락자의 욕구를 파악을 통해서 보호 개입이나 중도 탈락자를 감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단어를 분석하는 걸로 연구 문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자료 분석 방법은 앞서 이수정 연구원님이 잘 이야기를 해줘서 저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 레이블링 정도를 짚어넘어갔으며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실무자 인터뷰로 전처리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였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중 윈도우, 워드 클라우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해보았습니다. 연구 대상 및 자료입니다. 공단에서 2011년부터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자료는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업 상담 건수를 보면 보호 상담 건수는
52,573건이었으며 대상자 수는 11,48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성이 89%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특히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고 취업과 중도 탈락을 구분하고 자격 취득과 미취적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장년 층이 78%로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에서 주요 경제활동 인구로 이들이 취업 요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 및 자료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참여자 중 주 대상자로 하였으며 보호 사업 개시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을 단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통계청 자료, 출소자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출소 이후 1년을 기준으로 재범이 증가하는 변곡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을 다시 세분화하여 상담 내용과 함께 보호사업 기간별 출소자들의 욕구 사정 및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데이터수의 그래프를 보시면 12개월 이후 데이터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이는 1년 이후에는 공단에서 보호 대상자의 보호 종료가 거의 대부분 실시되어 수집되는 정보가 없는 것으로 추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그래프를 토대로 1년까지 기간에 대해 4단계로 구분하여 심리 상담 텍스트를 보는 것이 적합하고 이러한 단계별 구분은 오른쪽에 1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욕구를 바라본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상담 데이터를 빈도를 분석한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취업, 직업훈련, 취득, 노력, 성실 등 분명한 취업 관련 단어들이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분류를 본다면 취업 그리고 직업훈련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특히 의미를 중심으로 보면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을 상담하면서 어떤 태도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취업 상담사들이 태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소 기간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취업 및 연락 등의 키워드는 보호사업이 지속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노력이나 동료 등 태도를 강조하는 키워드는 항상 빈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업훈련, 취득, 학원, 자격취득, 합격 등 직업훈련 키워드는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증가할수록 취업 및 연락을 중시하는 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보면 주로 사업 초기에 직업훈련 및 학원 매칭을 통해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취업이 키워드가 증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에 대한 욕구 및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되면서 연락이 줄어드는 상담 내용도 다수 확인한 바 취업 지원 사업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과 관련된 취득, 학원, 운전, 자동차, 대형 면허의 키워드는 감소하는 반면 취업 키워드는 증가하여 보호 개시 직후에는 직업훈련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으로 이어나가는 욕구가 변화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상담에 대해서 나온지를 한번 상담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떼어보았습니다. 직업훈련 상담 키워드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조리학원 전문학원에서 무슨 조리 과정을 수료함을 확인함 이런 내용이 있었고 취득 관련해서는 직업훈련으로 대형 운전면허 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함 학원 무슨 시 소재 무슨 자동차 학원에서 무슨 면허를 학으로 입교함 자격증 부분에서는 무슨 교육 과정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임하여 조기에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함 합격은 자격증 취업처에 합격을 하도록 함 이런 부분으로 상담 내용이 주로 그 덩어리는 무슨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상담 내용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결여되어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의미 맥락 부분에서는 연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간별로 보면 초범과 재범을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초범자와 재범자를 구분하여 상담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재범자의 비중이 너무 작기는 했습니다. 200건 정도, 280건, 2.5%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라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학원 키워드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초범이 학원 출석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 진단에서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술선호, 용접 키워드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초범, 재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이 좀 연락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향성이라서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직업훈련, 학원, 자격증 등 직업훈련과 관련된 상위의 키워드가 감소율을 보시면 초범의 감소율이 재범률에 비해 큰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의 경우 직업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보호기간이 지남에 따라 충족되면 사라지고 있으나 재범은 욕구가 해결되지 못해 남아있는 것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구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초범자들에 대한 부분하고 재범자 부분에서 약간의 상담하는 키워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부분에 있어서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한 사람과 취득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 키워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격증 취득 집단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뚜렷했으며 자격증 미취득자들은 직업훈련, 수료, 시험 등 자격증 취득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담 패턴이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취업을 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자격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연락을 강조하고 수료를 강조하고 시험을 강조하는 상담 패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부분에서 상담 키워드는 조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부분에 있어서 무슨 건설, 무슨 직으로 취업하였는가 지속적으로 자립 여건을 마련한다라는 상담 내용이 있었고 무슨 소재, 무슨 산업, 무슨 직으로 취업하여 직업훈련, 사후관리를 종료했다라는 상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 상담 키워드는 무슨 면허를 취득하여 어디에서 현재 무슨 기준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직업훈련에서는 무슨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함, 직업훈련 과정 추가로 무슨 과정에 입교하여 멘토링을 실시함, 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는 무슨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지속되지 않음, 시험 부분에서는 마지막 시험 탈락 후에도 현재 돈이 없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음, 본인이 수급비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나 응시하지 않음. 이렇게 상담자들이 상담 내용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 패턴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취업 부분과 중도 탈락된 사람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취업한 사람과 중도 탈락한 부분은 상담 키워드로는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했었지만 분명히 취업한 사람들을 구분을 해보면 한 59% 정도이고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한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인지 취업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사람은 기타로 분류해서 통제 변수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취업자들은 직업훈련, 취득, 노력, 자격증이라는 키워드가 빈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중도 탈락자는 직업훈련, 연락, 학원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분류에서 보는 것처럼 학원에 잘 가지 않았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상담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도 탈락자와 취업자에 대한 상담의 방향성이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취업자에 대한 욕구를 잘 파악하고 지원 혜택을 고민해 본다면 중도 탈락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단에서 상담 과정에서도 신경 쓸 필요도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을 시에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선 결과와 이어지는 결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취업자와 중도 탈락자, 자격증 취득자와 미취득자, 그 다음에 재범자와 초범자, 이런 패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데이터 간의 경향에 대한 것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집단은 중도 탈락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큰 부분으로 부정적인 데이터와 긍정적인 데이터 부분으로 좀 구분해보고 태도적인 내용도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경향성이 있는 부분은 큰 덩어리는 취업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취득, 교육, 노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취업과 취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연결망이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참여, 수료, 연락, 교육, 의미 등의 의미만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속적으로 자격증 취득과 연관된 키워드는 수강, 시험, 학업, 노력, 연결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네트워크 연결망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단어 빈도수를 17개만 살펴보면 조금 더 의미망이 짙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을 기점으로 자격증 및 면허 취득에 관심이 높으며 학원에 교육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연결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및 자격 취득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학원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은 10년간 실시된 모든 상담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누적된 데이터가 이번에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서 공단의 데이터에 생명과 의미를 부어넣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사업별 수행기간, 재범 집단별, 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복지사업에 또 다른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의 재범 예방을 할 수 있는 공단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과제 중심 모델과 인파워먼트 모델을 중심으로 출소자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통해 이용자 중심 법무보호 사업을 지향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관리와 감독을 중시하는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근데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하고 처벌이 과연 출소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그림입니다. 반면 뒤쪽에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용자 중심, 회복 중심 법무보호 사업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소자들을 바라보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주느냐가 이 지역사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출소 예정자 조모모 씨의 관리를 위하여 특정 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노관찰을 강화하고 경찰 순찰 인력을 매우 증가시켰고 형벌 중심, 관리 감독 중심의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이 비용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지 의문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처벌 중심이 아닌 보호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이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연구의 의의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포럼 부분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출소자 욕구를 평가하고 또 변화를 분석한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 아니었나,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